안녕하세요. TBS 추석 교통 특집방송 김진애와 함께합니다. 진행을 맡은 김진애입니다. 어제 첫 방송을 마치고 상암동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다가오셔서 비타민 음료 2병을 주시더라고요. 김진애 선생님 팬입니다. 어떻게나 고맙든지요. 한 병은 제가 마셨고 한 병은 지금 이 프로그램 만드느라 고생하시는 작가분께 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절 음식 만드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또 장거리 운전하는 피곤한 남편에게 자기야 고마워 하면서 비타민 음료 하나 챙겨주는 그 마음, 그런 거야말로 명절 증후군을 싹 다 날려버리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 어떻습니다. 저 김진애도 여러분의 격려를 비타민 삼아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볼 건데요. TBS 추석 교통 특집 방송 김진애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은 영화 라라랜드에 나오는 노래죠. Another Day of Sun입니다. 네, 영화 라라랜드 OST 가운데 Another Day of Sun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영화 첫 장면에 파란 하늘을 비추던 카메라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차가 꽉 막힌 이런 도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 노래가 흐르면 사람들이 안전벨트 다 풀고 차 밖으로 다 나와서 신나게 노래하고 춤춥니다. 심지어 차 위에 올라가서 탭댄스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이 영화처럼 춤추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노래 들으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기대를 갖고 골라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래 끝에도 나오죠. 이 노래 나오기 전에 빵빵하는 경적 소리와 함께 운전자들이 라디오 주파수를 다 함께 맞춥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네, 차가 막힐 땐 한국이나 미국이나 라디오가 최고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그리고 신청곡으로 채워주실 텐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샤프 0951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카톡 플러스로 친구 맺기를 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TBS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방송 청취와 게시판 참여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 주시는 분들 또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온라인 자동차 보험 소비자 만족도 1위 덧K, 손해보험 에듀카, 디젤 차인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 이게 지금 뉴스공장 시간에 지금 방송을 하는 거죠. 추석 연휴 동안은 뉴스공장이 아니라 교통 특집과 더불어서 토크 공장으로 꾸며보는 겁니다. 제가 토크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아침 진행을 제가 이런 거를 처음 맡아보는데, 여성 게스트만 다 부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덥석 이거를 승낙을 하고 지금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참 좋아하는 아주 특별한 여성 게스트들을 아주 대거 초대해봤습니다. 대체 누군지 몇 명이나 나오시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노래 하나 더 듣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여성 2인조 인디밴드죠. 제일 레빗이 부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어보실게요. 네,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어딜까요? 뉴욕이죠. 밤사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하셨고 2차 북미 회담을 조속하게 개최하겠다는 뜻을 함께했다는 아주 반가운 뉴스입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노래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나요? 하이힐, 새빨간 하이힐이 나와야 됩니다. 미국 뉴욕의 캐리 브래드쇼가 이끄는 섹스 앤 더 시티, 그 시그널 뮤직입니다. 자, 뉴욕의 섹스 앤 더 시티가 있으면 대한민국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는 이들이 있다. 김진애와 디어걸스. 저와 함께 2시간을 꽉꽉 채워줄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해봤습니다. 걸그룹 부럽지 않은 아주 멋진 언니들인데요. 이런 평 어떠세요? 예, 이렇게 환호를 하셔야 됩니다. 네, 먼저 제일 큰 언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셨고요. 한국작가회 상임이사를 지내신 유신춘 작가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굉장히 점잖게 인사하시는데요. 환호는 제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촛불 가득한 거리에서 광장을 호령하는 분입니다. 항상 광장에서 집회가 열리면 그 광장을 이끌어주는 전문 MC라고나 할까요? 광장 MC입니다. 토크 컨설팅 최강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강기입니다. 저 목소리입니다. 역시 그러한 분.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시는 적은 없으시죠? TV에서 다른 프로도 나오시는데. 예전에 방송을 한참 할 때는 아침 프로를 했지만 이렇게 명절에 연휴에 이렇게 부르는 곳은 TBS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네. 뭐 탈출하려고 나오셨겠죠? 뭐.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이 시간에 탈출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분은 최근에 쓰신 책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인데요. 제목이 마녀 체력입니다. 진짜. 마녀 책이라는 책의 저자 이영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데, 그게 참 유감인데, 마녀 체력이라는 책을 쓰시긴 했지만, 전혀 마녀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인사도 제일 다소곳이 하시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반전을 좋아해서 원래 이렇게 얌전하게 있다가 저 사람이 그렇게 체력이 강해 하는 그 의외의 놀라움을 주는 재미로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혹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달려오신 건 아니죠? 아침에 잠깐 고민은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전거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고민을 했지만 오늘은 아무래도 자동차가 네. 더 빠르죠. 네. 네네. 그것도 과속하셨겠네. 그 차 없는 이 강변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이 아주 또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평일에도 이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 그래요. 근데 유시춘 작가님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최근에 아주 최근인 것 같아요. 네. EBS 그러니까 교육방송의 이사장이 되셨는데 왜 EBS는 안 가시고 왜 TBS 오셨는지 어깨 많이 무거우시죠? 어떤 각오 갖고 계세요? 그닥 무겁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한 15년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네. 그다음에 워낙 그 EBS 채널을 좋아했어요. 평소에. 네. 다큐멘터리 아주 빼어난 작품들 많고요.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제가 n분의 1로 힘을 보탠다고 생각하니까 네. 기쁘기도 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센 언니들의 힘은 무거운 집을 가볍게 지는 거.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다 그렇네요. 그렇죠. 네. 짐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네. 그게 굉장히 그게 힘인 즐겁게 것 같아요. 이야기하시네요. 무거울 것 같은 글쎄. 일인데도. 네. 최강기 대표님은 사실은 더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 광장에 나가서 네. 어떤 데는 몇천 명도 아니고 몇천 몇만 명, 명이 몇만 명, 명이죠. 수십만 명 그렇죠. 모이는 데서 네. 그게 어떻게 올라가요?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게 이상할게요. 수십만 명 앞에서 떨리지 않는데 네. 이렇게 한 서너 명이 저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호령하는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이런 전문 MC이기도 하고 이제는 최초라는 수식어 뒤에 또 붙었는데 원로 사회자라서 요즘은 원로 되셨어요? 원로가 돼서 광장에 오르기가 좀 힘들어졌는데요. 근데 이렇게 가면 사실 뭘 호령한다기보다는 그분들과 호흡하고 그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좀 어렵지 않고 역시 가벼워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희가 오늘 여기서 만나는 분들이 저희가 평소에도 자주 만나는데 저희가 이제 20, 30명 뭐 한 10명, 12명 모여도 항상 이 최강기 사회자가 잠깐 나서면은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동네 나는 사회도 그 보고 있어요. 리더십이라는 게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이영미 작가님 사실은 작가님이 아니라 에디터로 굉장히 명 에디터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인데 제 책도 2권이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책도 예, 네. 이현미 선생님이 만들어 네, 주셨어요. 저도 인연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네. 세 분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책 만들기 참 잘했구나. 네. 이 센 언니들을 어떻게 제가 세 분 한꺼번에 아는 이 영광을 에디터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가 그러니까 마녀 같지 않은 사람이 마녀 체력이라는 책을 쓰셨습니까? 네. 정말 잘 나가던데. 그때하고 진짜 분위기가 많이 바뀌셨어요. 그렇죠. 네. 운동을 시작한 지 한 12년 정도 됐고요. 제가 지리산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다들 지리산 가면 천왕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천왕봉을 올라가고 싶어서 생전 처음 지리산을 가서 그런데 그 제가 같이 놀러 간 사람들이 두 파로 나뉜 거예요. 네. 천왕봉파 그다음에 네. 나머지는 야, 그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냐 하는 네. 배불뚝이파. 보통 그런 분들을 네. 중턱 산악인들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근데 저는 실은 배불뚝이 파, 보성차밭 파였지만 마음은 너무나 지리산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도를 좀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했죠. 너 못 가. 동네에 앞산도 못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여길 가겠어? 민폐야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이 가슴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왜 나보고 못한다고 그래. 내가 네. 젊을 때는 설악산도 가고 오대산도 가고 다 갔는데. 워낙 끼가 있으셨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저는 청바지 입고 왜 다들 샌들 신고 올라가긴 하잖아요. 김진희 쌤 저도 날라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 참. 저는 날아다닌 적 없습니다. 근데 책상 앞에서 책을 만들고 읽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몸이 저도 모르게 퇴화가 되고 그렇죠. 예, 이제는 이 좋은 데 와서도 여기를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몸뚱아리가 됐구나 하는 마음에 제가 그 다음부터 다르게 살아야지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마녀 체력의 경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아주 재밌는 것들만 에디터가 아니라 성우 같아요. 아, 그다음에 우리 유시춘 이사장님께는 EBS 이사장 왕관의 무게를 견디세요. 이런 또 격려 문자가 날라오는군요. 그다음에 이거 정말인가? 와우 엄마다 반갑다. 이 방송에서 목소리를 듣더니 화이팅.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자고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 푼 적이 없는데요. 네. 이런 거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요. 사실 이 세 분은 제가 이제 우리 작가팀들이 제작팀들이 물어보는데 어떤 인연이냐 물어보는 제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세기에 만난 사람들이다. 사실 21세기에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누가 제일 막둥입니까? 제가 막둥이죠. 아, 얼굴로 어디서? 보다 여러 가지 목소리로 보다. 어디서나 막둥이라고 가볍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물론 저희가 인연이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김진애가 진행을 하면서 여기 게스트로 모시자고 그러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유시춘 선생님? 좋았어요. 우리가 2004년도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그 기념으로 브라보 하면서 예. 만난 사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호주제라는 게 너무 잘 아시지만 21세기에 있는 19세기 낡은 건물 같은 거였는데 확 때려부시고 나니까 아주 우리가 기분이 좋았죠. 그때 첫 만났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김진애 최강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장폴 사르트르가 얘기한 자유라는 개념이 떠올라요. 네. 역시 교육방송 이사장님이랑 굉장히 지적이시네요. 사례가. 사르트르는 보바르와의 계약 결혼으로도 유명하고 뭐 노벨상 수상을 거부한 것도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실체를 고귀하게 여기는 실존 철학자인데 그분이 자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유란 당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미래의 그 무엇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초입에 만날 때 이렇게 TBS에서 앉아서 토크를 하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야말로 자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청취자님. 이제 지금 시춘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무슨 포스가 느껴지죠? 그렇죠. 역시 무슨 포스가 느껴지나요? 시민 포스. 사실은 유시민 포스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유시민 선생님 하면 꼭 그 앞에 유시민의 누나 이런 수식어가 그게 붙던데. 아니라 유시민이 네. 사실은 유시춘 선생님의 동생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포스를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유시민 선생님. 어제 만나셨어요? 아니 근데 정말 이 누나가 동생한테 전달하는 포스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포스. 그렇죠. 네. 오늘날 아니, 유시민은 아니. 유시춘 선생님이 만든 거. 정말 어버 그렇다고 키우셨잖아요, 생각해. 사실. 글쎄 말이죠. 그 어버 키운 덕분에 뭐 아주 요새 잘 놀아요? 유시민 아주 잘 노시는 것 같습니다. 잘 놀아야 되거든요. 이영미 작가님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나오니까. 명절 다음 날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이날은 왜 그 집안 어질러진 집안 치우고 굉장히 힘든 날이거든요, 그렇죠, 여자들한테. 그렇죠. 그런데 그 명절 다음 날 새벽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이런 토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의 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아무튼 세 분의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봐왔으니까 좀 이렇게 센 언니들이 계속 이렇게 뭉치고 나와서 이렇게 산다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이 어린 여자 친구들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주제도 재밌게 생각하셨죠? 40대 이상 여자들에게 필요한 것. 이거 뭐 굉장히 뭐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저는 바로바로 떠오르네요. 네. 40대 하면 진짜 아름답고도 치열한 나이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될 나이인데 제가 이 주제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돌아보고요. 사실은 그 40대 때 김진애 선생님이 저에게 토크 컨설팅이라는 이름도 주셨어요. 회사 이름도. 이분이 네. 또 장명의 귀재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 길을 열었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왜 40대 이상 여자들한테 특별히 필요한 것만은 아니겠죠. 사실 모든 여자들한테 그렇죠. 다 필요한 걸 텐데 오늘 문자도 주시고 혹시 남성분들이 조금 소외된다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남성분들이 문자 많이 주시고 그러면 아마 선물도 저기 더블로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원 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나갈지도 모르니까 그냥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실 어제도 여성 게스트 모셨거든요. 내일도 여성 게스트 모실 겁니다. 사실 근데 여성들만 사실 힘들겠어요. 추석 때는 다 같이 힘든데 그렇죠. 서로 좀 이렇게 다독다독 하면서 이렇게 다 갔으면 좋겠고요. 1부를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딕펑스의 비바 청춘. 네, 뉴스 공장 대신 토크 공장입니다. 김진애와 디어걸스 토크. TBS 추석 교통 특집 방송인데 그 핑계 대고 우리 여자들끼리 만나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유시춘 작가님, 최강기 대표님 그리고 이영미 작가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주제가 40 이후 여자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 이건데 벌써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요. 뭐 재밌는 아이디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 선물 드릴 수 있는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샤프 0951로 보내주시면 추첨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 보내드릴 건데 오세득 셰프가 선택한 굿밸런스에서 생유산균 23년 전통 식품 명가 주식회사 상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정말 문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만남의 광장님 여자 김재동 최강기 대표님 파이팅이요. 촛불광장 사회자님이라고 하니까 왠지 구면일 듯해요. 반갑습니다. 여자 김재동 아닙니다. 김재동이 남자 최강기입니다. 네. 넷플이라는 분 김진애 박사님 방송이 너무 좋아요. 정서적 안정과 김호중 공장장과는 또 다른 다양성. 네. 덕후 공장의 뉴스 공장 접수하겠습니다. 6520번님. 저는 고속버스 기사입니다. 어제 버스 전용차로 승합차들 정원을 채우지 않고 이용 많이 하더라고요. 순소리 한번 해주세요. 9인승 이상 탑승이 가능한 차량에는 적어도 3분의 2 이상, 6명 이상 타야 됩니다. 유랑님,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듣기에는 라디오가 제일이죠. 그중에서도 TBS가 최고입니다. 유랑님, 건투. 행복님, 여성 게스트만 나오니 정말 좋습니다. 이참에 뉴스공장도 공장장 대신에 김진애 박사가 접수하는 건 어떨까요? 네,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네. 신채연님,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상큼한 목소리들만 나오는 날이 있네요. 너무 신나요. 건투. 그럼요. 근데 아까 쓴소리 좀 해달라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네요. 김진애. 아니, 저는 저녁 방송을 사실 색다리스에서 하는데 아침에 오니까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이 아니라 오늘이 특별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 김원정 공장장하고 있으면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아, 그랬죠? 저도 알죠. 일단 말 속도가 달라요. 마지막에 이건 남성분이 보내주신 멘트 같은데 40대에게 필요한 건 힘센 팔뚝입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등짝을 힘껏 내려칠 수 있는 파워 말입니다. 근데 이거 남성분이 보내주셨어요. 40대 여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첫 주제 왜 이영미 작가님은 마녀 체력을 쓰셨을까? 거기다가 이렇게 40대 이후에 꼭 필요한 이런 거를 쓰셨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주목을 하시면서 쓰시게 됐습니까? 마녀 체력이 줄임말이요. 40. 여자가 체력이 필요할 때 그 말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40살이라는 나이에 좀 주목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여자. 그 두 부류의 이제 키워드가 된 거예요. 사실
그 40이란 나이는 그 고기를 근처를 왔다 갔다 할 때 이 사회에서 보내는 그 시선이 잔혹해져요. 네. 사축이죠. 사축. 그렇죠. 야, 뭐 이제 비혼 여성들한테는 뭐 했어? 그 사이 뭐 아파트 하나 있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는데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어? 뭔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전까지는 막 잘한다 하더니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변하고요. 또 전업 주부들이나 또 그 기혼 여성들한테도 그 시기를 넘기기가 힘들어지는 게 이제 아이의 어떤 그 교육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첨예하게 굉장히 다가오고 힘들죠. 네. 몸이 슬슬 아파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진 젊어서 몰랐던 모든 몸의 어떤 기관들의 고장이 살살살살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나이를 먹어서 아픈 건지 뭐 일을 해서 아픈 건지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이제 50견 같은 게 사실 50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요소를 가지고 찍고 예. 뭐 안전벨트 못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40대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제 내 몸이 이상해졌구나. 이제 밤도 못 새는구나. 커피 마시면 잠 안 오는구나. 그런 게 제일 많이 느끼는 것 네.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나이부터 운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지금 한 12년 정도 지속해 왔는데 갱년기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네. 이렇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체력 덕분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청취자들은 지금 이영미 작가님이 키가 150밖에 안 되고요. 고혈압까지 있는 분이 맞아요. 30대에 고혈압까지 있는 분인데 운동을 시작한 다음에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느냐. 마라톤 10번 뛰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몇 번 하셨다고? 10번이요. 10번 하시고. 이건 운동이 아닌데요, 보니까. 네. 그리고 미시령을 자전거로 오르셨다고? 그리고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예. 한강에 또 수영하셨다며. 네. 아, 진짜 이거는 조금 이거 한강에 아니 왜 이 계절에 수영을 해요? 제가 슈트를 입는데 한 오래전에 입어서 그 슈트가 몸에 맞나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한강에 들어갔다 꼭 나왔는데 그걸 그렇게 실험해야 되나요, 정말? 아니, 이게 수영장이 문을 안 열어서 나 진짜. 수영장에 문을 앉아서 한강으로 가시는 네. 거예요? 정말 마녀인데요, 이게. 네.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는데?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그 왜 염력 이런 영화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몸에 아무런 그 재능도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손가락을 까딱했더니 병이 움직였어. 저도 그걸 안 거랑 비슷한 어떤 그런 환희를 느낀 거예요. 야, 내 몸 책이나 읽고 그 책이나 만들고 맨날 원고에 파묻혀가지고 네. 안경 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서는 구부려서 밤새도록. 글쎄 말이에요. 네네. 그런 몸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조금 해보니까 내 몸에 잠재력, 초능력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잠재력이 있네. 요거 한번 개발해 볼까라는 호기심이 일단 아니 가장 근데 컸던 사실은 것 같아요. 운동이라는 게 몰라서 안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운동이 나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운동 안 한다고 맨날 죄책감을 갖죠. 그렇죠. 해야 되는데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운동인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철인 3종 마라톤 이러면 시작할 엄두도 안 낼 것 요즘 같아요. 리서치여서 말 표현에 의하면은 얄미우십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하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 왜 아이가 공부를 참 안 해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상담하잖아요. 엄마들이. 선생님 요즘 우리 애는 머리는 이렇게 좋은데 왜 공부를 안 할까요? 그러면 요즘 선생님들은 그러신대요. 어머니 공부를 안 하는 게 요즘엔 못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저희도 운동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늘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알지만 안 하다 보면 못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력은 국력일 뿐만이 아니라 체력은 뭐다라고 정의하시겠어요? 건강한 정신력이다. 정신력. 정신력. 근데 유시준 선생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감살감 웃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막 화가 나거나 아까 막 허벅지 이러는데. 눌러보라고 그래, 그러셨어요. 그 허벅지 눌러보고 아니 정말 유시준 선생님을 제가 보면 놀라운 게 저 머리가 염색한 머리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제가 저처럼 치아가 안 좋은 사람은 저는 정말 성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남의 치아가 없어요. 마녀 체력이 정말 이거 정말. 보여드리고 근데 싶은데 말이죠. 아니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좀 화가 나는 게 이건 타고난 게 우리가 하는 거를 좀 이기는 거 아니냐. 근데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별달리 하는 게 없고요. 저런 분들이 뭐 공부는 그냥 수업 시간에만 하면 되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걷는 거 좋아해서 많이 걷고요. 그게 비결이죠. 그다음에 제 건강의 비결이 혹시 있다면
나무를 좋아해서 산이든 길거리든 나무를 보면 끌어안기를 좋아합니다. 네. 우리가 저기 텔레그램으로 우리가 토크방을 하는데 네. 거기 항상 나오는 게 오늘은 북한산에서 나를 기다리는 애인들을 찾아가겠다. 나무들. 그게 누구냐면 검은 나무들이 비를 맞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도 북한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꽤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많아요. 올라가면 요즘 무서운 아줌매들 많습니다. 네. 뭐 북한산 꼭대기에 가면 어느 날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고요. 이게 지금 40대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왜 웃냐면 저는 이제 지나온 길이잖아요. 네. 이 방송을 듣는 40대 여성 여러분에게 강력히 주문합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과 탈출.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익숙한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옥이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40대는 비주얼로 얘기하자면 저의 경험으로는 흐드러지게 활짝 핀 모란꽃과 같아요. 색깔이 짙고요. 벌들이 많이 날라오고 이건 뭐 모란꽃은 색깔이 너무 짙어서 벌은 없다 그러는데 네. 너무 보기 아름답고 탐스럽고. 흐드러지고요. 네. 그런 때가 40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 모든 새로운 것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40대를 불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왜 불혹이겠어요?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혹입니다. 그 공자님이 말씀하신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글쎄 말이죠. 인간의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됐을 때예요. 그때 플러스 30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요새는 70대가 불혹이 그렇죠.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마흔은 애기예요, 애기. 아직은 불혹이 안 온 나이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40대를 보면 진짜 풋풋해요. 네. 풋풋하게 느껴지고 어허. 그분들한테 모두 나에게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변화와 모험을 추구하라 네. 라는 주문을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그 문제는. 사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40대가 사춘기네. 사춘기입니다. 네. 네. 저거 언니들 되게 너그럽게 이야기하시고 막 그리운 옛날이요 같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뭐 40대가 별로 지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어저께 같이 떠오르는데 진짜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해야 된다는 말에 깊이 동의하는 게 저는 40대에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영미 작가님도 이야기했지만 40대 여성들이 굉장히 힘든 나이예요. 그 교육이라든지 아이들 육아 문제라든지 뭐 가정의 여러 가지 가사 문제라든지 남편을 잘릴지도 모르고. 그렇죠. 남편을 잘릴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전 그때부터 혼자 내지는 언니들과 친구들과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의식적으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예전에 이제 금강산도 이렇게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 야금야금 국내 여행을 하다가 해외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니기 시작해서 2016 이 방송하기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나갔었어요. 해마다. 근데 거길 갔다 오면 한 1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갈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이렇게 잘 견딜 수 있고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성들이 좀 용감하게 나가보면 더 넓은 세상도 볼 수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떠오르는 분이 서명숙 제주올레 맞아요. 이사잖아요. 그렇죠. 걷기 운동을 시작한 것도 여성입니다. 그다음에 정말 여행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하는 것도 여성이 많고요. 여자들을 속박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여행을 떠나고 싶죠. 근데 여행과 연애는 내일 주제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영미 작가님께 여쭤보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좀 시작하는 저도 뭐 여러 번 해봅니다. 저는 뭐 기껏 하는 게 걷기. 저는 오르기는 못하지만 걷기는 많이 해요. 도시에서만 걷고. 그리고 이제 기껏해야 108배 운동이나 접시돌리기 같은 거 이런 선생님 정도. 그걸 기껏해야라고 하시다니요. 진짜. 기껏해야죠. 역시 도시 전문가답게 도시를 걷고 접시를 돌. 우선은 참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가 다 기인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시작을 하는 꿀팁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만약에 유치원 선생님도 계시지만 북한산이 높은데 험하고 그 밑에서 야, 저기를 내가 어떻게 올라가냐 하고 실망하면 거의 안 올라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자전거 들고 미시령을 올라갈 때
야, 저 9km 되는 꼬불꼬불한 길을 미쳤나? 사람들이 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 이 차로도 가기 힘든 것.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남들 다 올라가고 내려올 동안 기다리자였는데 처음엔 니들만 가. 난 못 가. 했는데 그냥 기다려서 추우니까 땀 식기 전에 그냥 딱 한 굽이만 가자. 눈앞에 보이는 조기까지만 가서 안장 내리고 쉬었어요. 그리고 쉬다가 아무튼 어떻게 해서 한 굽이 올라왔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리는 거군요. 네, 목표를 처음부터 높게 잡으면 처음부터 왜 달리기 한다고 나 10km 뛸 거야 이런 그렇죠. 분 계세요. 그러고 나서 꼭 아이고 달리기 나랑 안 맞네. 우리 항상 이렇게 포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단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네. 그리고 천천히 모토로 속도를 내고 남들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제 천천히가 페이스에 중요하네요. 바로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기 한 100m 뛰기 시작하고 1km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49.1km도 달린다. 네. 이게 꿀팁이다. 맞아요. 아니, 이거 꿀팁 아닌 꿀팁 아니야. 근데 저런 분들이 얘기하면 진짜 같고 제가 얘기하면 하긴 해봐 이런 거예요. 그거에 해본 사람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죄송합니다만은 교통 특집 방송 프로그램 협찬 알려드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온라인 자동차 보험 소비자 만족도 1위 덕케이 손해보험 해주가 디젤 차인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요록스. 여기서 교통도 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잠시 이 시각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고속도로만 밀려서 교통 상황 여기서 정리하고 국도와 서울시내는 조금 이따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작가님은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최강기 대표는 여행 얘기하셨는데, 네. 한마디로 딱 얘기하시면 유시춘 작가님은? 자연과의 사랑과 아까 얘기한 제가 본 그거 아니었어. 남자였어. 남사친 그렇습니다. 내지는 남친과의 네. 새로운 지평.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하고, 이거 굉장히 이상한데요. 저희 남편 긴장하겠네요. 아침부터 왜 이러죠 지금? 네, 이런 아침부터. 네. 알겠습니다, 대충. 여기서 이제 최강기 대표님 노래 신청곡 하나 들을 텐데 왜 이 노래를 소개해 주시죠? 왜 이 노래를 고르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이런 좋은 감각으로 요즘 젊은이들의 노래를 좀 들으면서요. 발랄해지고 그 40대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회복해보고자 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우리 한번 떠나봅시다. 일상에서 탈출해보자는 의미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기대하시죠? 어떤 노래인지. 이게 볼빨간 사춘기라는 그렇죠. 여행. 그렇습니다. 40대는 사춘기입니다. 네, 이 노래 참 좋습니다. 빨간 하일 신고 어디 가고 싶습니다. 추석 교통 특집 방송이지만 우리는 뉴스공장 대신에 토크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애와 디어걸스, 유시춘 작가, 최강기 대표 그리고 이영미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흔 이후 여자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 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남성분들이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주십니다. 제가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940번님. 네 분의 토크가 남성 입장에서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출근길에 고속도로 의정부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문자하게 되네요. 얼마나 감사하네요. 끼어들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공감이 되시면. 네. 아니 근데 사실 여성의 문제가 남성의 문제고 요새는 사실 남성들 중에서 여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우리 심정도 좀 알아다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남성의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여성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 보면 사실 둘 다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네. 좀 귀 좀 기울여 주시기 그다음에 바랍니다. 우리가 안 놀아주면 자기들 재미없고. 그럼요. 마흔 이후에 남자 혼자 곰탕 끓여나 봐요. 얼마나 벌벌 떠는데요. 어디 마음에 드시는 이제 문자들 하나씩 소개해 저는 주시죠. 6799님의 그 문자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마흔 넘어 필요한 건 대종상 뺨치는 연기력이죠.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42살 딸바보 아빠인데요. 7살 딸이랑 놀아주면 의사, 환자, 마트, 사장, 손님, 경찰, 소방관 다 소화 가능하거든요. 이런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요. 저도 이때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상황극을 많이 했어요. 얘들아 여기는
찜질방이야. 막 이러면서 엄마는 이렇게 작게. 커튼 닫혀놓고 다 찜질방에선 조용히 해야 돼. 그래서 입을 덮어놓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면 애들이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찜질방 놀이했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아 근데 이것도 남자의 그쵸. 남성분의 멘트인데 저는 이 연기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우리 아내의 연기도 해야 되고 연인의 연기도 해야 되고 애인의 연기도 해야 되고 여러 연기를 엄마의 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기를 해야 되거든요. 김진애 씨도 지금 연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행자 연기지 어쩜 이렇게 방송을 잘하세요?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네. 이게 꼭 나쁘다고만 생각할 게 없어요. 사실 연기를 그렇죠. 하다 보면 거기에 진심이 담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근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연기하면 결국은 근사하게 보이잖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미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항상 어디 가서 강한 척을 먼저 해야 네. 그게 눈빛에서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작고 왜소해가 아니라 난 강해. 그것을 저는 온몸으로 눈으로 일단 연기를 합니다. 유시춘 선생님은 이거 찬성 안 하실 것 같아요. 언제나 진솔함. 어떠실 것 같은데 연기력 좀 있으세요? 있죠. 어색해. 지금도 보니까. 근데 사실 말하기 할 때도 보면 제가 말하기 기술 가르칠 때도 그런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연기가 필요한 거예요, 시작은. 그래서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또 여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네. 0324님. 눈 뜨면 이어폰 귀에 꽂고 뉴스공장 들으면서 설거지로 아침을 시작하는 45살 주부인데 꽃 같은 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설레임 아닐까요? 지금 연기하시네요. 또 연기하시네요. 이 말씀에 아주 격하게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세요? 우리 삶에서요.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을 이런 일상에서 미소를 짓게 하고 잠깐의 가슴에 설레임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 저는 긴 시간 유시춘 세 봤는데 한결같이 저렇게 소녀 취향이신 분은 예를 참 보기 들면요. 드무신 것 같아요. 우선 자연에 대한 것도 어젯밤에 이렇게 하늘 보니까 달무리가 아주 둥그스름한 그 달무리 보면 설레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피곤해서 잤어요. 그리고 긴 겨울의 끝에 간혹 발밑에서 이렇게 엄찔엄찔하는 새싹들을 보면은 이 꽃이 무슨 꽃일까 잠시 설레이고요. 이 자연에 대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사람한테도 막 설레요. 제가 좋아하는 지금 저보고 설레세요. 근데 괜히 눈길을 지금 너무 익숙해서 안 설레이고 제가 얼마 전에 잠깐 CNN을 틀다가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폴 크루그만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어요. 노벨상. 네. MIT 교수. 예, 김진애가 공부한 MIT 교수죠. 그래서 내가 더 설레이나 봐. 참 별걸 다 이상하게 엮어가면서 설레시네요. 폴 크루그만의 경제 이론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네. 처음으로 그분을 봤어요. CNN 화면에서. 그런데 너무 멋있었어요. 저 연기력 정말 대종상 깜치는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다. 왜 그런 폴 크루그만한테 저는요 정조 대왕이 꿈에 나온다고 그래서 되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뭐 이런 생기셨어요? 식이에요. 근데요, 이 설레임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짝사랑, 외사랑도 제한이 너무 여러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우선 너무 저렴해요. 돈이 안 들어요. 우리 이런 얘기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매일 듣는 얘기인데 있으세요. 광범위하고요. 정말 제가 항상 비어걸스라고 그러면은 무슨 그 나이에 거리냐 그러는데 사실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거리잖아요. 남자들도 죽을 때까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이스 앤 걸스가 만나서 노는 거. 네. 근데 저는 설레임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모든 경험을 첫 경험으로. 첫 경험의 그 떨림을 잊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첫 경험을 만듭시다. 오늘 아침부터 참 싱숭생숭하게 하시네요. 네. 네네. 만남의 광장에 또 서서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이 계신데요. 네. 마흔 이후 여자에게 필요한 것. 남편의 비상금을 찾아내는 후각이나 남편이 벗은 양말 자동으로 다시 뒤집어주는 기계 아닐까요? 저도 여기서 제 살림 노하우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네. 왜 뒤집습니까? 저는 그냥 뒤집어진 채로 그대로 빨래하고 올커니? 갤 때도 그냥 둬요. 그럼 씻는 사람이 뒤집어 신으면 그렇죠. 되죠. 네. 모든 옷을 다 그렇게 네. 합니다. 비상금은 좀 더 큰 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상금은 어떻게 찾아내야 됩니까? 제 손 안에 모든
부처님 손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비상금 아마 안 숨겨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아, 그렇지.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남자도 비상금을 가질 있어야 권리가 돼요. 있고요. 네. 우리 여자들도 비상금을 가질 있어야 권리가 돼요.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게 권리뿐이 아니라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비상금을 좀 해놔야 뭐 있을 때 그렇죠. 내놓죠. 아니, 여기 저는 지방이 당연히 있어야 약간 돼요. 격하게던가. 아, 그럼요. 그럼요. 비상금이 있어야지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고 남자들은 의외로 단순해서요. 찾기 쉬워요. 근데 눈 감고 모른 척 하는데요. 보통 보면 차에 저 안쪽에 보면요. 이렇게 주유 이렇게 근데 그런데 꼬깃꼬깃해서 넣는 그 비상금이나 이런 거는 보고 없을 때는요. 저는 조금 더 넣기도 일부러 해요. 넣어준다. 예. 꼬깃꼬깃 그렇죠. 그렇죠. 최강기 대표님께 저런 면모가 있어요. 아우, 저 있어요. 왜 그러세요? 네. 저 알뜰한 사람이에요. 잘 챙겨주고. 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남성을 사랑하는데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 비상금을 챙깁시다. 우리 직접 여자가 챙깁시다. 저도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거 감동적인데 40대 이후 여자에게 필요한 건 내 이름입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아닌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이거 정말 공감됩니다. 아, 전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한테 명함을 갖는 운동을 하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딜 나가다 보면 보통 명함을 교환하는데 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늘 있지만 뭐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이 명함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딱 어느 날 명함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저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어서 선배 취직했을 때 아니야 늘 다니던 직장이지 이러는 거여서 어딜 다니나 봤더니 생활 경제 전문가 이러면서 네. 자기 이름에다 그렇게 딱 넣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또 명함이 좀 진화해서 살림이스트.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이름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40 넘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손숙 선생님이 하신 연극의 어머니라는 연극이 그렇죠. 있는데 오랫동안 하는 게 마지막 장면이 글자를 배워서 자기 이름을 쓰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 장면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근데 이름이 좀 괜찮아야 되는데 저같이 이름이 최광기인 사람은 다 가면인 줄 알고 제가 어느 날 저는 진해도 있어요. 발이 많이 달리는 진해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 강의를 갔더니 최광기였는데 이게 제가 말하길 가르치니까 실습을 했거든요. 그날따라 굉장히 독특한 분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한 분 이름이 이게 실명을 밝혀도 보는데 박시문 중에 오빠들 많은데 귀한 외동딸이래요. 그래서 그분 이름 뭔지 아세요? 돌밭에서 난 옥같이 귀한 내 딸. 그래서 그분 성함이 박옥돌 씨였어요. 그런 것처럼 여자들 이름에는 정말 제각기 사연도 많고 좀 생각을 하고 좀 생각이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 드는데 그래도 자기 이름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는 문자 많이 오는데 명절 분위기가 오늘 방송같이 많이 웃을 수 있는 수다. 이게 그러면 증오군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그렇죠. 점에서 수다를 떨려면은 사실 40대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들도 친구고 여자들도 친구고. 친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그렇죠.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유시준 선생님은 고개만 끄덕이시지 않고 말을 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혈연 중심 사회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해외 입양이 많은 것도 그렇고 배타적 혈연주의가 굉장히 우리가 센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적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 떠나서 우리처럼 이렇게 같이 일하는 공간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이 우리가 좀 고질로 지적받고 있는 배타적 혈연주의를 극복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와 엄청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이건 역시 새로운 어떤 영역, 토마스 칼라이르 얘기를 들자면 정말 새로운 하늘과 땅. 앞으로는 이거 시민 시춘의 병이야. 정말 앞으로 이런 분들은 조금 마이크를 대충 새로운 하늘과 땅을 곁에 둬야 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손숙 선배님이 저하고 같은 동네 살아서 뵀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분 특유의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설레임이 없으면 그게 또 사랑이 연기, 또 설레임, 또 연기. 끝난 거야 그거는.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마음으로 하면 어떠니? 아니 근데 뭐 사실 이렇게 보면 뭐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여러 친구가 있는데요. 아까 사회적 친구도 있는데 저는 지금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집 엄마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이웃집의 아줌마도 될 수 있는데 늘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를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 노희경 작가의 Dear My Friends 다 보셨죠? 봤죠. 네네. 거기에 특히 노년의 친구들이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이영미 작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맨 마지막 장면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그 뭐죠? 큰 차 빌려가지고. 예, 캐러반 같은 거 네. 빌려서 다 같이 이제 아예 노마드 생활을 하는 걸로 네.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후 그 준비가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새롭게 만난 친구들이 많은데 아까 유시친 선생님 말씀을 정말 동감하는 게 제가 만약에 그냥 에디터로만 살았으면 맨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 읽는 사람이나 약간 재미없잖아요. 그런 분들만 만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동을 하면서 저는 뭐 택시 기사도 친구가 됐고 전기 기사도 친구가 됐고 소방관도 있고 네. 경찰관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저의 인맥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다양한 인간군을 만나는 게 제일 신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한 가지 부러운 거는 남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실 것 같아. 제 같이 말이요. 운동하다 보면. 왜 그 저는 여자들이 왜 남자가 없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어저께 그 이영미 작가 운동을 하는 이유.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우글우글해요. 겁니다. 그러니까 우글우글. 남사친한테 문자도 받았잖아요. 저분 그러셨어요? 이영미 작가한테 남사친이 저한테 문자도 보내더라고. 오늘 방송 같이 출연하니까 좀 잘 좀 해주라는 둥 정말 저분 우글우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지금 이거 남사친이 뭐의 약자냐면 다 아시죠? 남자 사람 사람 친구. 우리는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친 여친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남사친, 그렇죠. 여사친 이게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정말 친구야말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잠깐 끊겠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봐야 됩니다. 열기가 막 올라왔는데. 도로 곳곳이 이제 밀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찬 알려드리겠습니다. TBS 추석 교통 특집 방송 김진애와 함께 프로그램에 도움 주시는 분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온라인 자동차 보험 소비자 만족도 1위 덕케이 손해보험의 주가 디젤 차엔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 지금 막 들어온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방송은 40대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릴수록 저는 좋죠. 50대인데 50대 불청객이라도 참여하고 싶어 문자 보냅니다. 지금요 여기 방송하고 있는 사람 40대는 아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다 그냥 가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다 연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40대로 연기하고 때로는 10대 20대. 저는 이 점에서 유시춘 선생님은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시춘이 떼시자에다가 춘이 봄춘자예요. 영원한 봄이 설레이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늘 이거 설레이실 이름의 영향을 수밖에 없는 받아서. 운명을 받고 태어났는데 어떠세요? 이게 몇 대 이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대 50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글쎄요, 그냥 물리적인 경계가 없어져 버린 시대예요, 지금. 그 뭐 20대 많은 고통을 껴안고 사는 20대 노인이 있는가 하면 60대 청춘도 있고요. 그래서 나이라는 이 물리적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글쎄요. 네. 그러니까 20년 위아래는 그냥 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 몇 대 나누지 마십시다. 여기서 이제 2부, 3부 마감해야 될 텐데 이영미 작가님의 신청곡 코요테의 만남입니다. 신나겠는데요. 네. 네, TBS 추석 교통 특집 방송 김진애와 함께 토크 공장 하고 있습니다. 김진애와 디어걸스 유시춘 작가, 정한기 대표 그리고 이영미 작가 세 걸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40 이후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 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문자들이 하도 많이 쏟아져서 그리고 남성분들이 우리도 좀 봐주세요. 40대 이상 남자에게 필요한 것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오늘은 여성만 하렵니다. 근데 40대 이상 여성에게 사실 많이 여기서 지금 얘기를 안 하시지만 중간중간 문자도 나오지만 뭐니 해도 역시 머니 아니냐. 돈 얘기. 그렇죠. 돈 얘기 이거는 저기 정학이 대표님이 제일 먼저 하실 겁니다. 머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게 머니가 제일 중요한데 참 안 모이는 것도 그 머니예요. 네. 참 멀리 가 있죠. 근데 여성이 여러 가지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도 돈인 것 같고요. 또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회적으로 좀 제대로 자기 위치라든지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게 좀 필요한데 저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데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만드는 게 너무 먼지를 힘들다. 만들고 있어요. 태산은 안 갈고 되더라고요. 계시군요. 네, 티끌을 계속 갈고 있는데 하여간 먼지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정말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토요일마다 막 그렇게 많은 유혹이 있어요. 로또를 한번 사볼까 나도. 이제라도 한번 사볼까. 태산을 한번 이뤄볼까 이러는데 참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 문자가 하나 소개드리면 처음처럼님 저는 40대에 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나갔는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었기에 그런데 50에 들어서니 깨달아지더라고요. 난 뭔가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또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저를 뿌듯하게 만듭니다. 일을 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돈을 저거 한다는 게 이게 이은미 그렇죠. 작가님 베스트셀러 되니까 돈 좀 들어오던가요? 그리고 더 좋아지시던가요? 저는요, 어느 순간, 제가 이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좀 놀라실 텐데, 한 아파트에서 14년간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네. 모든 제 주위 사람들이 너는 재테크는 물 건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옮기지 않고 한 네. 군데서. 근데 한 군데 살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뭔가 가구를 산다거나 배치한다거나 뭔가 도배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죠? 정말. 게으른 네. 거지 뭐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 아파트를 제가 왜 이사를 안 가냐면 그 전에 하도 돈이 없어서 전세로 많이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내 돈으로 아파트 사면 다시는 이사를 안 가겠다. 네. 예. 근데 딱 집 생기고 나서 그냥 거기 살다 보니까 저는 더 큰 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이 아파트 하나면 족하다. 그렇게. 아 근데 그거 천사평가요. 네. 아 저는 저기 애들하고 같이 일하느라고 같이 결국은 아파트 팔고 집하고 사무소하고 같이 하는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맨날 하시는 말 얘네들은 망했다. 맨날 그 얘기셨어. 아 나 정말 너무 공통점 있는 거 속상하다.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키우면서 일을 한다라는 거 때문에 택하는 선택들을 너무 이해를 못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진짜 아이들 어렸을 때 돈을 모아야 된다는 말이요. 이렇게 40이 넘어서는 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서 돈이 나갈 일이 더 많으니까 많아지죠. 네. 사실 진짜 너무 힘든 너무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네. 그래도 얼마 전에 집 마련하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이사 안 가시겠군요. 네, 유시도 선배님은 돈에 대해서 초월하셨습니까? 돈에 대해서 초월하면 사람이 아니죠. 네. 돈에 대해서 초월할 리가 없고요. 우선 뭐 경제적 자립이 인격적 자립이라는 거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어느 세대든 간에 일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되고 일하는 만큼의 돈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큰 욕심은 필요한 만큼은 자기가 벌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건 대원칙입니다. 네. 경제적 자립이 인격적 자립과 이퀄리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 작가가 그랬습니다. 자기만의 자기만의 방에서 네. 자기만의 방과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 네. 이건 뭐 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네. 여기서 교통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이 시각에 교통 상황 준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 있다가 준비되는 아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열심히 돈을 벌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썩 다음 날까지 네. 요 푼돈이라도 벌어보려고. 그렇죠. 티끌만 네. 먼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저기 뭐 정말 또 하나의 주제. 아까 이제 남사친 여사친 얘기하니까 그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요새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는 사실 젊은 세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사람 좀 빼고 남친 여친 아직도
사랑은 다시 올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40대 이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상하게 우선 돌싱도 많고. 그렇죠. 40대, 네네. 50대가 사랑을 얘기하면 사랑이 마치 불륜과 등식화되는 글쎄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정말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 40대에는 남편이 굉장히 귀찮았어요. 애들도 둘인데 남편이 큰아들 같이 생각이 돼가지고 저 아들이 제일 문제다. 그래서 사랑은 고사하고 미움만 가득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이러니까 그때는 보지 못했던 사랑이랄까요? 배우자에 대한 사랑 또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면 훨씬 더 따뜻하고 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뭐 이건 최강기 대표 답지 있는. 왜요? 가면을 쓰신 것 같은데요. 저는요. 사랑은 다시 올 수 있고 언제든 있어요.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올 수 있고요. 그에 대한 어떤 기대와 설렘이 없다면 그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죠. 아하. 그래서 저는 사랑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 어떤 분은 뭐 육체적 사랑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마음의 사랑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보면 스카렛 오하라가 애슐리를 그냥 죽는 날까지 그러잖아요. 환상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뭐 환상의 사랑도 사랑이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뭐 손을 잡지 않아도 좋아요. 마음에서 달려갈 수 있으면 사랑이고요. 마음으로 사랑, 정신적 사랑, 영혼적 사랑. 네. 근데 역시 이제 그래도 약간의 스킨십은 필요하지 않을까. 20대가 싫어할 것 같은데요. 라디오 듣고 있는 20대가. 아, 네네. 이영미 작가님. 그래도 글쎄 대화? 뭐가 필요할까요? 아, 제가 사랑. 프랑스를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와이너리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그 와이너리 주인이 한 50대쯤 되는 남자였는데 뭔가 와인 설명을 하면서 귀에다 대고 슈슈슈슈 하고 불어를 하는데 제가 완전 그 사람은 얼굴은 뭐 별로였고 뭐 이랬는데 그 슈슈슈 하는 그 부드러운 그 음성에 그 보통 마음이 방울뱀 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파리에 살고 있는 그 친구한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70살에 프랑스 할아범이 하나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하나 마련해라 하고 미리 부탁을 하나 해놨거든요. 네. 70대 할 수 네. 있을까요? 아, 그렇죠. 아니, 저는 항상 제 주장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회가 상대적으로 불행한 것은 우리나라 남자 여자들이 너무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 맞아요. 서로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조금 제일 간단한 거. 그냥 좀 칭찬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서로 간에. 아주 근사하다, 멋지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농담이 가족끼리 왜 그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가족끼리 왜 그러래? 남자, 여자는 죽을 때까지 남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농담 하지 말고 이렇게 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김진애 박사님은 만나면 지 남편한테 엄청 잘하시잖아요. 아니, 전 잘한다고 제 생각한 적은 목소리도 선입견이 달라지시고. 깨트리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렇게 똑똑하고 걸걸한 여장부 같으신 분은 분명 비혼이거나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을 거다 했는데 이혼을 당했다고 다들 그러죠. 아니 우리는 만나면 다 그래요. 아니, 저도 어디 가면 결혼하셨어요? 막 이러고 그런 얘기 아니 많이 근데 저는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상당히 맞아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요. 저는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길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있다고 정말 생각을 현실 합니다.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유시준 작가님 얘기하실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김정숙 여사가 그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네.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이어서가 아니라 저 나이에 저런 남편을 볼 수 있구나 해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거. 이 부분에서 정말 이거 지금은 고해성사였습니다. 네, 그러네요. 닿을 수 없는.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 바라보는 눈길과 섬세함도 괜찮다. 두 분의 그렇죠, 눈매가 그렇죠. 거기는 젊잖아요. 지금 30대고. 거기야말로 이렇게 설레는 분위기가 30대는 누구나 그랬죠. 그랬슈? 우린 안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권하고 싶은 거는 그 남녀 간에 얼마든지 친구 될 수 있어요. 네.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남사친, 드리- 여사친. 네. 네. 저는 남사친이 많아요. 네. 정말 친구예요. 제가 여사친보다 남사친이 더 많은 건 그렇죠.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정말 남사친이 많고요. 정말 친구처럼. 근데 저렇게 잘 정말 지내는. 정말을 많이 남발하는 건 좀 그러네요.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사친하고 놀면 여사친하고 노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많이 설렜어요? 아니요, 설레임은 없고요. 훨씬 더 저는 편안하고 남사친이 훨씬 더 편안하고요. 네. 그리고 배려를 많이 해주는 거가 여자가 저에게 배려해 주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감동적이고 더 편안하고. 네. 이게 남자를 이해할 때 남사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맞습니다. 부부 갈등이 있거나 뭐 이렇게 아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럴 때 이렇게 같은 또래 엄마들이나 여성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남사친하고 이야기를 하면 네.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쉽게 이야기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심지어 이러니까 네.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리고 일생을 90% 이상을 남자들하고 좀 일해요. 그렇죠. 그러는데 네. 조금 귀찮기는 해, 남자들이. 왜냐면 이 남사친들도 그러니까 아내한테 못하는 얘기를 자꾸 여사친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 고해성사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네. 여자 사람의 네.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이 굉장히 자기 얘기를 속으로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같은 남자들끼리는 여러 가지 경쟁식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여자가 그거 들어주는 거는 참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연령대의 부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이겁니다. 예. 부부관계 절대로 가족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부부관계는 남녀관계예요. 네. 이 남녀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도미노로 틀어지기 시작하니 부부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남녀관계임을 명심하세요. 그 주례사를 듣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스킨십과 플러스 또 하나의 S는 죽을 때까지 간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겁니다. 언니들 네. 말 잘 듣고 오늘 잘해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추석 때 말고 토요일마다 토크 공장 새로 편성해 주세요. 만들어지겠는데요.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뉴스 공장보다 역시 토크 공장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정보 알아봅니다. 예, 오늘 교통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TBS 추석 교통 특집 방송 협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온라인 자동차 보험 소비자 만족도 1위, 덕케이 손해보험 해주카, 디젤 차인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 그리고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선물도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겁니다. 이런 선물들입니다. 오세득 셰프가 선택한 굿밸런스의 생유산균, 23년 전통식품 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 드립니다. 시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립니다. 김일현 선생님 목소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매력적인 뉴스공장에서 5분 방송할 때는 미처 몰랐네요. 이제 립서비스로만 되게 듣겠습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주옥 같은 잡학사전, 알쓸 주잡 같은 시간이네요. 뉴스공장 들으며 메마른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아닙니다. 뉴스공장 아닙니다. 토크공장입니다. 8476번님. 40대 여자인 저에게 필요한 건 거울이요. 이번 추석 때 동서들 예쁘게 꾸민 거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외모를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외모는 계속 가야 됩니다. 7806번님, 40대에 필요한 건 닫는 귀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귀를 닫는 법에도 익숙해져야죠. 바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산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유시춘 선배님께 여쭤보면 정말 선배님이 저한테는 이제 선배님이라서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산다라는 게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죠. 특히 여성들이.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어떻게 팁이 있을까요? 우선 자존감이 필요해요. 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숙한 것과 결별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인자로 바꿔도 된다 이거죠. 네. 이영미 작가님. 저는 네. 계속 성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뭐 나와서 그 공부한 거로 앞으로 계속 그 10년, 20년, 30년 써먹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뭐 영화, 드라마 다 좋은데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인간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좀 성숙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서 그러면 아까 유치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이 생기고요. 네. 예, 그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거.
그다음에 이래야 된다 하는 어떤 사회적 잣대에서 조금 아까 그분 그 시청자 그 청취자분처럼 귀 닫고 네. 조금 고개를 돌리고 자기식으로. 네, 그런 게 일종의 필요할 거예요. 고집이기도 한데.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다가 주변에서 또 왕따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제일 최강기 쉬운 방법은요.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래서 중요하다. 아까처럼 동서하고 비교하고 김진애 선생하고 비교하고 그럼 자꾸 속상하잖아요. 맞아요. 자꾸 나보다 많으시다. 어쩜 저렇게 피부도 고우시고 옷도 화사하시네. 막 이런 순간 이제 자기가 되게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사실 그 자존감 이런 문제가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운동처럼. 그러니까 자존감. 우리 여기서 이쯤에 우리가 남자들을 또 외면할 수가 없죠. 우리 남성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그래도 해주고 싶은 말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유시춘 작가님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남성들이요. 네. 이렇게 흔히 요즘 미투 운동도 그렇지만 이 페미니즘을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여성들의 삶이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과 이런 것으로 힘들었지만 남성들 역시 지난 한 세대 동안의 산업화와 이런 시기를 건너오면서 너무나 소모적으로 힘들게 살았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미투나 이 페미니즘이 결코 남성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 저는 남성들의 그 힘겨운 노동과 그 무거운 책임의식. 가부장제. 예, 근데 이 가부장은 사실은 여성만 피해자가 아니라 남성들 남자들도 스스로도 그렇죠. 피해자입니다. 그 가부장의 책임과 짐으로부터 마모르라도 좀 벗어나실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이영미 작가님? 그 사실 그 요즘 그 남자들이 일하고 와서 집에서도 또 살림 도와주고 아이 해주고 남자들도 똑같이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젊은 근데 세대일수록. 제 생각을 생각해 보면은 살림을 직접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배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고 이걸 몸으로는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은 몸으로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 사랑하고 여자친구 사랑하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사랑하면 훨씬 더 즐거워지는데. 네. 최강기 대표님? 삶의 방식에서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벗어나야 되는 건데요. 같은 말이지만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고 해야 된다라고 의무로 받아들이면 사실 모든 게 무겁잖아요. 다 짐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스스로 좀 자유로워지고 내일 너일이 따로 없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같이 좋을 것 하고 같아요. 자기 일을 그렇죠. 해야 된다고. 네. 아까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어떤 분이 자기 와이프가 전 부치다가 전화 오니까 아들하고 자기한테 전 부쳐놔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렇죠.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서로 같이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아닐 때는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간에 그걸 떳떳이 얘기를 하고 나의 욕망도 있고 너의 욕망도 있고 그리고 가끔은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4836번님 50대 남성이지만 오늘 대화에 공감이 가네요. 이렇게 좋은 시간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고 이러면 정말 좋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아시겠지요? 이제 대화 나누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곡을 할 차례인데 유시춘 작가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왜 신청하셨을까? 존 레논의 이매진인데. 네. 우선은 그 가사가 너무 문학적이고 시적이고 그다음에 그 철학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의 코드가 있어요. 네네. 이 국경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지금 난민이 다 국경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룰 수 없는 유토피아지만 꿈꾸는 그 자세가 너무 좋아요. 왠지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매진 존 레논의 저는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